잡곡밥, 혈당 낮춘다고 드시고 계시죠? 그런데 말입니다. 그거 사실 잡곡밥의 진짜 효능 중에서 가장 작은 부분일 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좀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잡곡밥의 효능, 거의 절반은 잘못 알려진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따로 있었어요. 바로 우리 장 속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중요한지 아시면 오늘 저녁 식단부터 바뀔 겁니다. 지금부터 집중해 주세요. 잡곡밥을 먹는 방식,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먼저 이것부터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대부분 이렇게 알고 계시죠? 잡곡밥은 식이섬유가 많아서 좋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핵심을 놓치신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잡곡마다 들어있는 성분 구조가 전부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보리, 귀리, 수수, 기장, 조. 이 모든 곡물들이 가진 성분의 화학 구조가 다릅니다. 그리고 이 차이가 우리 장에서 엄청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장 속에는 수십조 개의 미생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생물들 각자 좋아하는 먹이가 다릅니다. 보리를 좋아하는 균이 있고 귀리를 좋아하는 균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잡곡을 여러 종류 섞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장 속 미생물의 종류가 폭발적으로 다양해집니다. 실제 연구에서 확인됐습니다. 백미만 먹은 그룹과 잡곡 4가지 이상 섞어 먹은 그룹을 비교했더니 잡곡 그룹의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나옵니다. 미생물이 다양하면 뭐가 좋을까요? 염증이 줄어듭니다. 우리 몸 전체의 염증 수치가 확 내려가요. 이게 바로 잡곡밥의 진짜 효능입니다. 여기서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세요. 자, 이제 두 번째 비밀 말씀드리겠습니다. 흑미, 수수, 보리. 이런 곡물들에는 폴리페놀이라는 성분이 많습니다. 항산화 성분이죠. 그런데 이 성분, 사실 우리 몸에 잘 안 흡수됩니다. 뭐야? 그럼 소용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흡수가 안 되는 게 오히려 장점이에요. 이 폴리페놀이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대장까지 그대로 내려갑니다. 그러면 대장에 사는 미생물들이 이걸 먹고 완전히 다른 물질로 바꿔버려요. 그렇게 만들어진 새로운 물질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항염 효과, 항산화 효과가 원래보다 몇 배는 더 세집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흑미에 들어있는 안토시아닌이라는 폴리페놀은 소장에서 거의 흡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이게 대장으로 내려가면 장내 미생물이 이걸 분해해서 프로토카테큐산, 갈산 같은 물질로 바꿉니다. 이 물질들이 원래 안토시아닌보다 항산화력이 훨씬 더 강합니다. 게다가 장 점막에서 바로 흡수돼서 염증을 잡아줍니다. 대장 점막을 보호하고 대장암 예방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밀입니다. 잡곡에 들어있는 전분, 백미 전분이랑 구조가 완전히 다릅니다. 백미 전분은 소장에서 대부분 소화됩니다. 그런데 잡곡 전분은 구조가 훨씬 치밀해요. 그래서 소장에서 다 소화가 안 됩니다. 소화 안 된 전분이 대장으로 내려가면 거기서 미생물이 발효를 시킵니다. 그 과정에서 부티르산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져요. 이 부티르산이 정말 중요합니다. 대장 점막의 에너지원입니다. 장벽을 튼튼하게 만들어줘요. 우리 대장 세포의 70%는 이 부티르산을 에너지로 씁니다. 그래서 부티르산이 충분하면 장 점막이 빠르게 재생되고 튼튼해집니다. 그리고 장 누수를 막아줍니다. 장벽에 구멍이 생기는 걸 막는 거죠. 부티르산은 장 점막 세포 사이의 연결을 강화해서 이런 일을 예방합니다. 대장 염증을 줄이는 것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나이 되면 장 건강이 정말 중요합니다. 장이 건강해야 영양소 흡수도 잘 되고 면역력도 유지됩니다. 최근 연구들을 보면 장과 뇌가 직접 연결되어 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장 건강과 인지 기능 사이에 연관성이 반복적으로 관찰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비밀, 미네랄 얘기입니다. 잡곡에는 마그네슘, 망간,
아연이 조금씩 들어 있습니다. 양은 많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종류입니다. 우리 몸의 효소들, 특히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들은 여러 미네랄이 함께 있을 때 훨씬 더 잘 작동합니다. 한 가지 미네랄을 고용량으로 먹는 것보다 여러 미네랄을 소량씩 다양하게 먹는 게 효율이 더 높아요. 그래서 잡곡 4가지, 5가지를 섞어 먹으면 자연스럽게 미네랄 조합이 완성됩니다. 보리에는 망간이 많고, 귀리에는 마그네슘이 많고, 조에는 철분이 많습니다. 주변에 소화가 안 좋으신 분, 장이 예민하신 분 계시면 이 영상 꼭 공유해 주세요. 함께 건강해지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부터는 진짜 중요한 먹는 방법이 나옵니다. 이거 틀리면 지금까지 말씀드린 효과 거의 못 봅니다. 첫째, 잡곡 종류. 최소 4가지 이상 섞으세요. 보리나 귀리처럼 전분 구조가 특별한 것 하나, 흑미나 수수처럼 폴리페놀 많은 것 하나, 조나 기장처럼 미네랄 풍부한 것 하나. 이렇게 조합하시면 됩니다. 왜 4가지 이상이냐고요? 연구에서 밝혀진 게 있습니다. 잡곡 2가지 섞은 것과 4가지 섞은 것을 비교했더니 4가지 섞었을 때 장내 미생물 다양성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4가지가 임계점인 거예요. 둘째, 비율. 이게 제일 많이 틀리시는 부분입니다. 잡곡이 좋다고 해서 백미랑 반반 섞으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안 됩니다. 백미 7이나 8배 잡곡 2이나 3. 이 정도가 딱 좋습니다. 아니,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아닙니다. 잡곡이 너무 많으면 오히려 소화 부담됩니다. 특히 우리 나이 되면 소화효소 분비가 젊었을 때보다 30에서 40% 줄어듭니다. 그래서 잡곡 비율이 높으면 배가 더부룩하고 가스가 차고 속이 불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잡곡에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미네랄 흡수를 방해합니다. 적당량은 괜찮은데 많으면 오히려 철분, 칼슘, 아연 흡수를 떨어뜨려요. 그래서 비율이 중요한 겁니다. 셋째, 궁합 음식.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잡곡밥만 먹으면 효과가 반밖에 안 나와요. 달걀 노른자 꼭 같이 드세요. 잡곡에 있는 피트산이라는 성분이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는데 달걀 노른자에 있는 포스포프로틴이라는 단백질이 이걸 중화시켜 줍니다. 실제로 연구에서 잡곡밥을 달걀과 함께 먹었을 때 철분 흡수율이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고등어, 삼치 같은 등푸른 생선도 좋습니다. 오메가3 지방산이 장내 발효 과정을 도와주고 발효 과정에서 생기는 염증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채소는 생것보다 살짝 익힌 걸로. 잡곡과 생채소를 같이 먹으면 장에서 발효가 과하게 일어나서 배가 부글부글할 수 있어요. 살짝 익힌 채소는 섬유질이 부드러워져서 발효 속도를 조절해줍니다. 김치도 훌륭한 궁합 음식입니다. 김치의 유산균이 잡곡 발효를 도와주고 비타민C가 철분 흡수를 높여줍니다. 한 끼에 김치 한두 젓가락 정도면 충분합니다. 넷째, 주의할 점. 이거 꼭 아셔야 합니다. 철분 부족하신 분은 비타민C 많은 음식, 김치나 나물 무침 꼭 같이 드세요. 잡곡이 철분 흡수를 방해할 수 있거든요. 특히 여성분들, 빈혈 있으신 분들은 이거 꼭 지키셔야 합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 있으신 분은 보리나 귀리 비율을 줄이세요. 이 2가지에는 후럭탄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장이 예민한 분들은 배를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대신 흑미나 조, 기장 위주로 드시면 됩니다. 당뇨약 드시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잡곡밥이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있어서 약과 함께 먹으면 저혈당이 올 수 있어요. 약을 드시는 분들은 잡곡밥 시작하실 때 혈당을 자주 체크하시고 필요하면 담당 의사와 상의해서 약 용량을 조절하셔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도 주의하세요. 잡곡에는 인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신장이 안 좋으면 인 배설이 잘 안 돼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신장 질환 있으신 분들은 의사와 꼭 상의하세요. 다섯째, 조리 방법. 잡곡은 최소 2시간 이상 불려야 합니다. 불리지 않고 바로 지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특히 보리, 귀리는 꼭 불려야 해요. 압력솥을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압력솥으로 지으면 잡곡 전분의 구조가 변해서 소화도 잘 되고 저항성 전분도 적당량 유지됩니다. 물량도 중요합니다. 100미만 지을 때보다 물을 10에서 20% 정도 더 넣으세요. 잡곡이 물을 많이 먹거든요. 여섯째, 이렇게 시작하세요. 처음부터 잡곡 비율 높이지 마세요. 첫 주에는 100미 9의 잡곡 1 정도로 아주 적게 시작하세요. 그 다음 주에 조금씩 늘려가세요. 급하게 늘리면 배탈 나고 포기하게 됩니다. 처음 일주일은 소화가 좀 불편할 수 있습니다. 가스도 차고 배도 부글거릴 수 있어요. 이건 정상입니다. 장내 미생물이 변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보통 2주 정도 지나면 적응됩니다. 만약 2주가 지나도 계속 불편하시면 잡곡 비율을 줄이시거나 종류를 바꿔보세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맞는 비율은 없습니다. 내 몸에 맞는 비율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잡곡밥의 진짜 효능은 장 속 생태계를 바꾸는 겁니다. 흡수 안 되는 성분이 오히려 장에서 더 강력한 물질로 변합니다. 이게 자연의 지혜입니다. 잡곡은 4가지 이상, 100미 7의 잡곡 셋, 달걀, 생선, 익힌 채소와 함께 드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천천히 시작해서 내 몸에 맞는 비율을 찾으세요. 오늘부터 저녁 식탁이 달라질 겁니다. 잡곡 4가지 사서 섞어보세요. 달걀 하나 곁들이시고 김치 한 젓가락 올리세요. 그게 바로 과학적으로 완벽한 한 끼입니다. 우리 나이에는 건강이 전부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10년을 바꿉니다. 매일 먹는 밥 한 끼가 내 몸을 완전히 바꿀 수 있어요. 오늘도 건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